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앞서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미국이 다시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볼 것 같으면 지난 1월이었죠. 하루에 3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확산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얼마까지 줄어들었는가 하면 6월 달쯤 해서는 1만 명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최근에 다시 5만 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게 다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6만 명 넘어섰다가 3만 명대로 잠깐 이틀 떨어졌지만은 어제 나온 숫자를 볼 것 같으면 다시 5만 명까지 높아진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하는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델타 변이가 굉장히 이 확산세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도 돌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백신 접종한 사람들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5월 달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를 했었죠. 그러다 이게 2달 만에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 하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아무래도 뭐 원유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이 휴가철의 이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IMF 소식도 있습니다. IMF가 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월하고 10월에 나오는 거는 전망이고 1월과 7월에 나오는 거는 수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수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4월에 6%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7월에도 6% 그대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6% 그러니까 4월 달에 5.1%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5.6% 선진국 같은 경우에 5.1에서 5.6으로 올렸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4에서 7%로 아주 많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인도가 좀 성장률이 둔화될 걸로 예상보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8.4%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다가 8.1%로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6% 4월 달에 예상을 했다가 4.3%로 0.7%포인트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국별로 이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공급망 차질 그리고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고질화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선제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마지막을 좀 남겼습니다. 네, 지금 또 내일 되면은 FOMC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밤에 놓은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엇갈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도 나빴고 전달보다도 나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보다 좋게 나온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5월 달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랐죠. 앞에서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16.6% 그러니까 이게 아마 케이스 실러 지수가 집계된 이후로 가장 큰 상승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값 상승이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되니까 이것 자체가 물가를 좀 자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앞서서 첫 번째 이슈 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볼 텐데요. 미국이 또 이라크에서 전투 임무를 종료하겠다 이런 발표를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라크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미군들의 임무는 전투 임무는 올해 안으로 종료를 하고 이라크군의 훈련이나 후방 지원 임무만 맡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4월 달에도 이 비슷한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확정적으로 대통령이
완전히 그 부분을 갖다가 결정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라크 전쟁이라는 게 2003년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후세인 정권을 갖다가 일주일 만에 몰아내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공격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도 명분이 없다라는 비난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라크를 공격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라크에서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외 정책의 중심축이 바뀐다 이런 분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당시에 뉴욕 특파원으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그 앞에서 제가 눈으로 직접 그걸 봤었거든요. 저런데. 그거를 보면서 그 이후에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어딘가 분풀이를 해야 되는 네. 그만큼 말하자면 어떤 9.11 테러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어딘가 두들겨 패지 않고서는 분이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명분 없는 전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라크 공격을 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일종의 세레모니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올해 안으로 완전 철군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라크에서의 전투 임무도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 그러면은 중동과 대테러 이 두 가지가 중심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느 쪽으로 옮겨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쭉 해놓은 걸 보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정책의 무게 중심축이 중동과 테러리즘에서 사이버 안보와 중국으로 네.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군사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도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또 중국의 경고를 날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싱가포르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 지역 국가들을 짓밟는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서 이들 나라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을 받는다면은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또 남중국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중국해 그러면은 워낙 요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구단선이라는 걸 그어놨죠. 그래서 사실은 남중국해 90%가 자기네들 영유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인공 그 산호초에는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군사 시설을 만들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남중국해가 이 자원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석유 같은 게 많이 묻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물동량으로 따지면은 세계 전체 해상 물동량의 25%가 지나간다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원유 수송량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90%가 남중국해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아주 군사적인 내지는 전략적인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이 나라들하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서 사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때까지 취해온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는 공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지나다니겠다 하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갖다가 취해왔거든요. 근데 어제 오스틴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에 맞설 동맹 구축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토라든지 네. 이런 어떤 군사기구 내지는 지금
필리핀하고는 맺고 있죠. 상호 방위 협정. 우리나라하고도 맺고 있고 이런 방위 조약 같은 걸 갖다가 맺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서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필리핀의 산호초에다가 인공섬을 건설을 하고 필리핀이 그걸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국이 만약에 필리핀을 공격을 한다면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미국하고 필리핀 사이에는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이 워낙 친중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필리핀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사단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 생각은 이 동남아 국가들과 어떤 방위 조약을 맺어서 내지는 어떤 동맹 구축을 해서 중국에 대항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질 걸로 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주식 시장에 정말 큰 악재가 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